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에 1월 첫 FOMC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FOMC 조금은 심심하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시죠. 우리 시장에 이렇다 하게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은 나타났던 만큼 오늘의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내용들 짚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넘기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요.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아쉽게도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홀로 파란불 켜고 있죠. 0.01%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성명서 내용이 다소 조금 매파적으로 바뀐 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FOM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가 대체로 무난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다음 정규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내용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내용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왔었는데 이 인하 행진이 이번 FOMC를 통해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나온 게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준의 성명서에 노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2%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보여온 연준의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인 만큼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인하는 없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내용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동결 자체는 사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지만 시장이 바랐던 건 향후 조기 인하에 대한 무언가의 시그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사실상 일축됐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들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FOMC 결과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딛고 올라설 것인가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이 단기와 중장기 계약 간의 온도차가 조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의 1월물 그리고 2월물은 소폭 상승했지만 3월물은 하락하면서 이 중장기물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에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면서 이 중장기 계약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듯한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FOMC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셧다운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 한 차례의 고비를 더 잘 넘길 수 있을지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여러분도 가져가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 하락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자리를 9로 바꾸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밀리면서 다시 89,00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3,000선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5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XRP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은 영 힘을 못 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건 어제도 이 코인 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하이퍼리퀴드가 짙은 녹색을 홀로 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눈길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파악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 더 많은 내용을 담아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시라고 정보방의 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시장이 참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급 코인들이 이제는 단기 박스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졌다. 그런데 언제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됐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이 셧다운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장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이 순간을 또 어김없이 우리의 기장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항상 보신 분들은 우리 기장님께서 방향성을 얼마나 잘 설정해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슈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면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방향성이라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해 주셨던 FOMC 그리고 셧다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밤사이에 FOMC가 종료됐는데 여태까지의 FOMC 중에서는 가장 조금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개인 것 같습니다. 뭐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제 탄탄하다.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받아들이는 게, 왜냐하면 경제가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좀 비둘기파적으로 갔다가 이번에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인 그런 싸움, 그러니까 법적인 싸움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강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월 의장의 좀 숨은 이야기들,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나의 이 수명이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는 여태까지도 그래 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좀 맞서 싸울 거야,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겠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했지만 절대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차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절대 정치적인 그런 색을 띠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의장을 다시 임명하면 그게 아마 일주일이나 2주일 내로 임명한다고 하는,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그 발표가 되고 나면은 아마 그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좀 충격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급등한다, 이런 흐름은 아니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금은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 제일 먼저 전통 금융시장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이 금을 어느 정도 샀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한 것보다 10배 정도 더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축소를 해서 발표를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더 금을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은 미묘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모아간다고 하면 아마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좀 모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금시장이 더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금은시장으로 더 몰릴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다 거의 100조 몰렸죠. 네.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거의 100조가 몰렸더라고요. 거기는 잔치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0포인트를 넘어서는 걸 보고 왔는데 아마 그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그 돈이 조금만 들어왔어도 그러니까요. 끌고 좀 올라갈 수 나눠줬으면 있네. 좋겠는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올해 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해를 열었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워낙 주식시장이 불이 붙었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을 준다고 해도 최근에 조정을 줘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도 그냥 뭐 묻지마 투자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완전 수익률 게임처럼 돼버렸거든요. 뭐 실적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수익률 게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은행에서 한 3조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하루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4조, 5조까지도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 3,000포인트 간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그거 믿고 밀어 제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질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국에는 달성을 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코스닥 차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 시장 지금 크립토 시장을 놓고 보면 약간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부터 아쉬운 포인트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구간들은 잘 설정되고 있지만 그 위로 더 크게 도약할 만한 무언가의 점프업할 수 있는 동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특히나 이 중장기적으로 시각을 잘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에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더더욱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떠한지 귀를 조금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1월의 금리 동결과 관련된 포인트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당연히 동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원래 우리가 바랬던 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한 차례 정도는 인하가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조금 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전부터 1월 달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었고 네. 3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어보면 3월 달에도 금리 동결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지표에 따라서 이게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좀 느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피했죠. 네. 그러긴 하지만 그 안에 좀 이야기한 게 뭐였었냐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물가가 조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좀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3월 달에도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한 발짝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연준이 이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주길 바랐었는데 조금은 가능성이 멀어졌다,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여태까지의 그 내용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약간의 이제 단어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둔화됐다. 그것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그것을 갖다가 실업률은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좀 담긴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그 예전부터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시장 안 좋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네.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번에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3번, 4번 쪽으로 연속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3번 쪽 연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금리 동결로 예측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갔다고 하면은 네. 연준이 이제까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4번 정도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예측한 거였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달도 금리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여기에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연준의 스탠스도 달라질 게 없겠다라고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금리 동결은 전문가님께서도 늘 얘기를 해오셨던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들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들 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5분까지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오는 7일이죠. 2월 7일에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하십니다. 오프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궁금한 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하는데 과연 이 시장 2026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은 물론이고 주식까지 같이 다뤄서 여러분들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천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맞아요. 5천 갔잖아요. 이번에 코스닥이 3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3천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는 물론이고 코인 전문가까지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2026년도에 여러분 자산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까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등판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 소개해 준다고 하십니다. 컨퍼런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셧다운 얘기도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최대 쟁점은 셧다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뭐 셧다운이 이제 1월 30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뭐 당연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셧다운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셧다운이 실시가 됐고 11월 12일 날 셧다운이 43일 장기간에 걸쳐서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 비트코인만 보면 거의 20%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 셧다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완충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매도를 부르는 그런 패닉셀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이번에 30% 이상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급락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대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할 테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태까지 그래도 잘 지지받았다. 하방 경직성 확인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2천을 3번 정도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억 2천 아래쪽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있죠. 우리들은 항상 그 매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에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나 아니면 우리 SRP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2천 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그러면 정확한 가격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10만 원 3번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건 매번적으로 제가 차트를 비롯해서 이 1, 2, 3 세 가지를 그대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단기 박스권에 진입했습니다. 2,824원부터 2,700원 단단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꼭 보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말 동안에 셧다운이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때 2,700원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때 15분봉 이상에서 누가 매수를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의 단단한 지지 구간들 명확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꼭 전문가님 통해서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메이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그 밑에 단에서도 조금이라도 튀어오를 수 있는 코인들, 히든 코인으로 정말 딱 집어서 가져와 주십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코인이 방송 끝나고 나서 진짜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렇죠.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는 부자 3선의 매수 신호가 나오면 된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래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월 22일 날 드린 코인이 샌드박스였습니다. 샌드박스가 단 2일 만에 18.47%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정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의 하루에 100%, 80%, 50% 오른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맨 꼭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양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양봉 나온 후에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을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튀어오르는 선별적인 코인들 여러분도 분명히 찾아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적절하게 팔고 나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샌드박스도 확실하게 올랐을 때 물량을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같이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코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나 세 가지 기준은 동일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부자 3선 매수인호 최근 거래량 상승,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흐름이 약간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이 어제와 오늘 나왔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자 3선도 매수 신호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 단기적으로도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면 거의 15%에서 20%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매수를 해놓으시면 내일 모레 정도는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코인명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